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안성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남경 수학통역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오늘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구입하시어 감사의 피로를 나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복귀를 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4지방선거 용인시장 출마자 4분 모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기호 2번 정찬민 후보와 기호 5번 김학규 후보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잠시 전 12시경에 우리 김상복 후보님께서는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도둑이 기호 2번 양태경 후보님만 모시고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토론의 장소에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입장하셨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었던 엘리베이터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에 관심과 사랑, 열정을 갖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양혜경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용인시 사회복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시장 후보자님께서 용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주시겠다는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토론회 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미리 3가지 질문지를 드렸고 마지막 자유발언을 통해 추가적으로 용인시 사회복지를 위한 소신 발언을 듣는 시간도 준비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가 준비되어지기까지, 개최되어지기까지의 준비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경과 보고는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현숙 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면서 수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현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경과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 사학협회가 공동으로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자는 의견을 상호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단체 이사회의 의견 과정을 거쳐서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 사학협회가 이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 협의회 4인, 사협회 4인 총 8명의 준비위원들이 위촉되어서 용인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공동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5차례의 준비회의를 진행하며 단순한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용인시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또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복지 정책 제안집을 만들어서 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이루어질 것이며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여 언론 보도가 될 계획까지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선거 이후 후보자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자세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용인 시민의 복지 향상과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용인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용인시장 후보 양혜경님의 양명 소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규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김규식입니다. 예, 좀 안타깝게도 원래 4분의 양명을 다 준비했는데요. 안타깝게 한 분만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후보는 용인 성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계시고요. 이화여대 서강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졸업했고 사회복지사 1급으로 여성부 최장기 성폭력 상담소장,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국가청소년이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강남대 대우교수, 경희대 강사로서 사회복지학 등을 교육했으며 여성복지 유공 국무총리상, 청소년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용인 환경정의 상임위원장, 사회적 내리사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장으로 직선 선출돼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량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용인 통통성남소장 양경 후보를 양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녹음, 녹취,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토론회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사전 미리 공지된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마지막 자유발언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당 공통 의제는 10분, 개별 의제는 5분, 마무리 자유발언은 5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발표 도중 야유나 비방, 욕설, 기물 섭기 등으로 토론의 진행에 방해될 경우 선거관리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용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한 잔을 더 먹었어요. 그 잔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두 분의 회장님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오늘 토론회의 주최를 위해서 앞장서신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진희 회장님과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 권혁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심을 불구하시고 우리 용인시 사회복지 정화에 대한 고심을 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장 후보의 공약을 듣는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전달해주는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용인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용인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협회 권혁수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개최를 할 때는 공설운동장 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2만 명쯤 이렇게 오는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웃으세요? 조금만 웃어주세요. 네.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욕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분이 다 오셔서 이렇게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또 저희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세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다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나오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오늘 또 취소하시는 분도 계셔요. 각자 여러분이 오신 분들의 판단이 옳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양해 분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더 잘 준비를 해서 훌륭한 토론회를 다음에는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는데 오늘 토론회는 녹음과 녹취,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토론회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전에 미리 공개된 세 가지 의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드릴 예정이었지만 오늘 양혜경 후보님만 참석하셔서 양혜경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대표 발언으로 공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진행은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재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자리 용인의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후보자 중에서 오늘 유일하게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양혜경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6월 4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용인의 내일을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날을 맞이해서 정책 토론회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에 보신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토론회였습니다만 한 번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사전 의제에 대한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전체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귀한 토론회를 안내해 주신 용인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공통 의제를 제가 미리 드렸었고요. 그리고 개별 의제를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양희경 후보님의 복지에 대한 자유 발언 듣는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공통 의제는 10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의제는 5분을 드릴 거고요. 자유 발언도 5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용인의 내일이 아마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인의 복지, 용인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출사표를 가지시고 오늘 양희경 후보님 나오셨는데요. 준비해오신 좋은 시간들, 좋은 만남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공통 의제에 대한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드린 세 가지의 아젠다 중에서 공통 의제는 용인시 사회복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의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희경 후보님의 공통 의제에 대한 발표를 지금부터 1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시간 많이 떨리실 텐데요. 다시 한번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의제.
사회복지사 1급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장 후보 양혜경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런 행사 준비하려면 몇 달 걸리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저도 다른 후보님들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고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저도 좀 본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께서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10분 시간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게 한 최소 30분, 1시간은 주셔야 제가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말씀드리기가 매우 아쉽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점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10분 안에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한 가지는 그야말로 정책의 방향, 즉 과로하고 예산의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 못지않게 우리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우 개선에는 급여, 복지도 있지만 저도 해봐서 압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 즉 급여나 이런 것 못지않게 힐링, 마음의 상처들 받죠. 이용자들로부터. 그래서 그러한 힐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지점들을 지원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책에 방금 도착해서 보니까 1번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1번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복지사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께 이거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상 좀 뒤에 8번으로 빼고 다른 거를 앞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의 사회복지 정책은 그에 앞서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에서는 이번에 선출직 말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우리 저쪽에 와서 앉아 계시는 이은경 여성 장애인입니다. 저랑 성폭력 상담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저와 같이 성폭력 상담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비례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9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시의회 비례 1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용인시 사회복지의 문제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용인시 사회복지의 근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될 것입니다. 4년 후 이 자리에 또 다른 시장 선거 있을 때는 사회복지사 우리 관련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이 토론회에 누구도 오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자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벌써 되기 때문에 네.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 됩니다. 그죠?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무료 복지타운 건립, 용인 시립요인요양원 치매센터 건립,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및 활동
보조 도우미 확충,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 확대죠. 그리고 공공사무조리원 설립 및 산모 도우미 확충.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가 공약집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시고, 가장 큰 틀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복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여기서 왜 우리 관련해서 빠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공약집에 또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가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부모라는 낱말 아시죠? 한부모, 지금 국가가 현부모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 한부모라는 낱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1999년에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회 가족과 성상담소 세정을 할 때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들과 프로그램을 하면서 편부, 편모, 반쪽 엄마, 반쪽 아빠 아니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찾다 이런 낱말을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국회 앞에서 서명운동하고요, 길거리에서 피켓팅하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씀 안 드렸던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텐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제 이름 치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로 제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공약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상 이 정도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을 2분 정도 남겨주시고 시간 안에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공통 문제 그 활용과 요인제 사회 문제와 그에 따른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만, 이제 양 후보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또 아까 모두만으로 한 2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대한 감사라든가 다른 후보자분들이 오시지 않은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공약들을 말씀하시는 시간이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 인지가 않았으면 되는데 시간을 흡수할 테니까 말씀하고 싶은 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회장님이나 사회자님 또 양분이 조금 전에 나머지 후보님들이 오지 않으셔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약간 다른 거에 좀 가지고 옵니다. 이런 그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시민들이라든가 종사자분들, 또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통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록 저희들이 준비했었던 모든 후보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하는 자리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정책 자료들이라든가 리플렛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기운을 내시고 더 좋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변 의견입니다. 대변 의견은요, 저희가 두 곳의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협회에서 공통 주관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의 대변 의견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체적인 아마 답변과 또 공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 의견은 먼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기관의 민간 위탁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제언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3년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용자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5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단체, 뭐 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현재는 이제 진행하기 위한 사무적인 행정 공간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지방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법정 보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용례에서는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약 5분 정도 또 양민경 후보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5분입니까? 각각. 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제가 2분을 남겼죠. 제가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가 2012년부터 처음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꼭 시행해야 되는 제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제1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누구든지 주민, 시민이면 누구나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서 그거를 시에 제출을 하면 제가 그거를 거르는 작업을 하는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저희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제가 시장이 되고자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용인시 최근 3년간의 예산의 흐름을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정부 예산 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용인시 예산을 3년간의 흐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면서 여러분 느끼시죠?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이 어느 쪽 예산입니까? 교육, 복지 쪽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됨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3년간의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정말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더라고요. 교육 예산, 복지 예산은 정말 아주 작은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깎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줄일 수 있는 토목, 그 다음에 전시성 행사, 건설 이런 부분은 단위가 100억, 200억, 500억입니다. 복지 예산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자, 100억짜리 행사를 5%만 줄여도 5억입니다. 5억까지면 저희한테는 그거는 황소에 해당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토목 건설 쪽은 물론 필요한 거 해야 되죠. 필요한 다리 놔야 되고 거리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줄여서 알뜰하게 하고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 쪽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결정들이 사회복지기관 민간 위탁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왜?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모든 결정을 밀실에서 합니다. 측근들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책과 예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주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후보 등록하고 정책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용인시에 너무나 많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림을 잘 그리시는 어떤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제가 뭘 들고 있습니까? 빗자루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인시 확 청소하는 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이 내가 무슨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수준을 낮춰서 용인시 확 빗자루 들고 바꾸는 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한 거 아닌가요? 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기관 민간 위탁 제도도 밀실에서 결정하고 측근 중심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장으로 옵니다.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관이 위탁을 받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정권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정권자의 마인드에 따라 세월호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가 나던 날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출마를 권유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정치는 더 잘 하실 분들이 하시고 저는 인권복지 분야 제 길을 열심히 가야겠다. 용인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고 용인시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자, 저는 이 민간 위탁, 밀실에서 결정하지 않고 측근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 있는 집단에게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기관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운영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사 예를 들면 법정 보수 교육비 이런 거는 사실 작은 문제이죠.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문제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8만 원 내고 법정 보수 교육 받았습니다. 시간 없는데, 돈 없는데 8만 원 큰 돈이죠. 제가 그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또 작은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이거는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만 법정 보수 교육비 지원하냐? 예를 들면 미용사협회, 다른 직능단체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그러나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면 꼭 지원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오고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의견을 드렸었고 두 가지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자세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계획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첫 번째 의견에 대한 민간 위탁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밀실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자신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그 얘기 함축되어 있는 얘기는 사회복지직도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들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단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행정공간의 확보라든가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공감을 한다 하지만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반 단체라는 현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본인이 좀 사회복지인이시고 또 상담가로서 사회활동가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는 걸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의견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아까 공통 의견 때 2분 키핑하신 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7분 이내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타이머가 필요 없는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자유 발언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 의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시민분들,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또 당사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각 후보당 5분씩 드리기로 했던 분들이긴 한데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 약 7분 정도, 8분 정도 시간을 활용해서 양희경 후보님의 출마의 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약속 저희 한번 같이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사 동지 그리고 후배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난현 수학통역사님 감사합니다. 네, 용인이 전국 최고의 재정 자립도를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전국 최악의 빚더미 용인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채와 상하기관 차입금을 합하면 용인시 빚은 1조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용인시 1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인데 빚이 1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빚을 갚는데 소요되는 그리고 공무원 월급 줘야 되죠. 그걸 보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돈은 100억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답답한 재정위기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예산 분석해보니까 수입 증대 방법 그리고 지출 줄이는 방법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왜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경전철 관심 많으시죠? 경전철 문제는 지금 누구도 딱 이거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지금 장내에 있기 때문에 장내에 들어가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오늘까지 모든 서류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잘 살펴서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예를 들면 계약서 글자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부터 짚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용인에 체납, 세금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2,500억 원이 체납세가 밀려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자, 주차 잘못해서 4만 원 딱 띄고 돈이 없어서 10몇만 원 세금 내지 못하고 이런 체납 말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재산 숨겨놓고 세금 내지 않은 고액의 부자 체납자들 반드시 밝은 세금에서 이런 거 다 거두어 들여도 큰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민 경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하차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와 무능의 샷을 단호히 끊겠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용인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리고 사통팔팔 교통망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집 같이 또는 엄마 집처럼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후보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드립니다. 워낙 후보가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그죠? 명함 줘도 그냥 휙 던져버리거나 안 받거나. 그런데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여성 시장 후보입니다 하면 네? 하고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제가 명함을 드리고 다니면 어느 후보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후보 사모님이세요? 저 사모님 아닙니다. 제가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여성 활동가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활동가들, 우리 여성 신부자분들, 여성 사회복지사분들 아마 저랑 동감하실 텐데 남자들과 또 다른 이승호가 있죠. 똑같이 8시간, 9시간, 10시간 야근 다 하는데 살림과 보육이라는 무거운 짐이 여성들에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성 활동가들이 저희끼리 하는 말이 아우 나도 집에 마누라가 좀 있으면 좋겠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늦게 들어가면 상차해주고 세탁소에 세탁물 찾아다 주고 그죠? 화장실에 휴지 떨어지면 휴지 걸어놓고 샴푸 없으면 샴푸를 갖다 놓고 세탁물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놀고 저도 우리 여성 활동가들에게도 마누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맞죠? 물론 제 경우 저희 남편이 제가 바쁠 때는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합니다. 저보다 집안살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제가 명함 드리면서 사모님이 아니고 제가 시장입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예? 예? 이렇게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0, 40대 젊은 여성들 유권자들에게는 제가 여성 선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제가 사실은 좀 늦게 출마를 했습니다. 늦게 결정을 해서 그만큼 2배, 3배 뛰고 있는데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아직 인지도가 없다는 겁니다. 양혜경 누구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저를 다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제 인지도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동지 후배 여러분들께서 누이라 생각하고 동지라 생각하고 입소문을 조금만 내어주시면 지금 인지도와 지지도가 출발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거의 따라잡고 역전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사회복지사가 거대 도시 100만 도시의 선거에서 후보가 된 적도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거대 도시, 전국 240개 도시 중에 12번째 100만 거대 도시의 후보자가 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시장이 결정권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거대 도시, 100만 도시의 시장이 되는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희경 후보님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저희 많이 이제 귀에 들어왔던 또 중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이 복지 예산에 대한 내실화, 보충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언급하셨고요.
서민이 좀 잘 살 수 있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밀실 행정, 비리 이런 부분에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 문제들이 첨가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정들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복지에 대해서는 아까 공평의제라든가 개별 문제들을 잠깐씩 언급을 주셨었는데요. 누구나에게 그 복지를 누려하는 권리가 있고 또 용인이 시장으로서 그런 복지를 잘 만들어가야 될 또 의무가 있다는 그런 의의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또 여성 최초의 또 그런 시장으로서의 도전하시는 게 그런 마음을 감춰서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 용인 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바쁘고 또 지금 한참 유세기간 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걸음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간을 내주시고 또 본인이 검토하신 그 의제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양수경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뜻깊은 시간, 사실 저희가 많은 후보님들이 오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토론쇼에서 하는 장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부분인데 일시상의 사유로 나머지 후보님들이 오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양혜경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님께서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 또 그에 대한 의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잘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고 케이블 TV의 한 채널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양혜경 후보님 얘기 들으면서 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미리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신 후보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타이틀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용인시의 미래 그리고 용인시의 복지 또 용인의 행복에 대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아마 오늘 그 팬들이 듣지 않았나 싶던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권자도 와 계신데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과 또 유권자와의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누구에 의한 복지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6월 4일날 한편 행사를 통해서 용인의 복지가 더 많이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라는 그런 저희들 스스로의 격려와 또 후보자들에 대한 격려와 또 오지 않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좀 남아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만 용인시 사회복지 8대 정책 의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과 그다음 열정을 담아서 저희가 의제집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습도 아마 읽어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관 임명, 또 용인시를 위한 복지재단의 건립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확보, 또 민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또 여섯 번째 사회복지 시각의 민간 위탁 제도관을 개선, 일곱 번째 사회복지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여덟 번째 복지 중심의 시정을 위한 복지 행정체계의 개선, 이런 여덟 가지 정책 의제를 만들어서 오늘 와주신 우리 후보님께는 직접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오지 않으신 나머지 세 시장 후보님들께도 저희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에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 기초의원으로서 출마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저희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미래를 담아서 영원한 이런 정책 의제집을 드리고요. 또 선거는 또 멀지 않지 않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양혜경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이 많은 시민분들이 들으셨고 또 동영상으로 또 저희 녹취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약속한 것을 다시 지키하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저희 열정들도 우리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 준비해 주시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과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니 양희영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멋진 6월 4일이도록 힘찬 박수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과 또 오늘 토론회 진행에 힘써주신 우리 이지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양혜경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용인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준비한 용인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 정책 제안집을 이미 받으셨겠지만 공식적으로 후보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양혜경 후보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제안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당선 이후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 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전달은 우리 김진희 용인시 사회복지협회 회장님과 권혁수 용인시 사회복지협회 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용인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특정 후보를 위한 모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용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후보자, 관계자, 각 사회복지시설장님들, 또 현장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관련 단체, 그리고 소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님 우리 양혜경 후보님과 오늘 토론에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김명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을 좀 정리하고요.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양혜경 후보님과 얼른 와, 얼른.